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 자, 이번에는 그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뭐 작동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각 국가 간에는 부와 권력을 좀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부분에 목표점을 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좀 씁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두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잘 시스템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국가마다의 혁신과 기술, 그 다음에 경제 생산량, 세계무역 점유율, 그 다음 군사력, 금융 중심지로서 영향력, 그 다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이런 것으로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기타 결정 요인으로는 광물 자원, 자원 배분이 좀 효율성이 있느냐, 그 다음 자연재해가 있느냐 없느냐, 기반 시설 및 투자가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시민들만 기계, 시민의식, 결단력이 잘 되어 있느냐, 통치체제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 빈부와 그 기회, 가치 간의 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죠. 결국에 이와 부와 권력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의 하는 갈등 요인은 무엇이냐면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부채는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은 또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뭐 투자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산다, 뭐 동산을 산다, 뭘 돈을 빌렸다 했을 때 부채가 발생하면 가감없이 매각을 먼저 해버리죠. 만약에 돈을 뭐 이자를 안 준다든지 제때 일정한 시기 때 원금을 갚지 않으면요. 또 국가가 통화와 신용을 갖다가 창출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가 통화 신용을 창출을 제대로 못하면 소비가 얼어버린다든지 또는 잘 되면 소비가 활성화를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축통화 보유 여부인데,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엄청난 차입력과 엄청난 소비력을 가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돈을 많이 빌리게 됐을 때 죄송합니다. 돈을 많이 빌리게 됐을 때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는 파산하듯이 그 나라로 인해서 한 나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경제에서 파국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기축통화군은 기축통화가 또 부족하면 또 파산하는 또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과 신용, 그 다음 부의 창출인데요. 정부가 많은 돈과 신용을 갖다가 풀었을 때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부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계산상으로만 부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돈과 신용하고 부의 창출은 서로 간에 비례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부를 창출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세계가 이거는 작동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결국 돈을 찍어내는 목적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래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미래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세계 인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공룡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자원이 부족할 때 공룡이 일정하게 종말을 맞게 되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종족 그 종들만 이렇게 있다가 물론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공룡이 죽었지만 자연적인 우리 그 생태계 상황에서는 인구 구조가 정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인당 실질 GDP는 이제 이것도 앉아 봐야 되죠. 늘어나고 있는지 감소하는지. 그 다음 인류가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 부채, 통화, 자본시장, 경제 사이클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내부 질서 및 무질서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 질서 및 무질서 사이클, 자연재 이런 것들을 각 국가마다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